네, 여러분은 새로워진 사이언스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과학뉴스팀 기자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매일 쏟아지는 과학 뉴스 중에서 화제 뉴스를 골라 쉽게 설명하고 과학 기자의 눈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과학 본색입니다. 양혜영 기자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7일이었죠. 고향에서 있었던 이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43억 원의 큰 피해가 있었고 화재 원인 그리고 책임은 누가 있느냐 논란이 컸는데 그런데 사실 저유소라고 했을 때 좀 낯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아요. 시설인가요? 네, 뭐 저유소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사건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 사실 많죠. 네. 네, 이 저유소라는 거는요, 정유 공장에서 만든 이 석유 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불이 난 이 탱크에만 휘발유가 한 440만 리터 정도 들어 있었다고 하죠. 네, 그게 모조리 다 타버린 거죠. 네. 네. 자, 이번 화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근처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그 불이 옮겨 붙어서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유소면 화재 대비를 잘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 그걸 막지 못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 뭐 기름이 가득 담겨 있는 탱크이니만큼 사실 불이 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유 탱크를 설계할 때 주변에 만약에 불이 나면 이게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혹은 또 내부에서 불꽃이 일어나도 그것이 폭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래 설계상으로는 이런 네. 장치들을 다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불행과 불행이 굉장히 연이어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는 그 경우의 수를 예측해서 장치를 몇 가지를 준비를 원래는 불이 나지 않도록 해놓습니다. 예. 어떤 그중에 장치인가요?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화 방지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원래 저유 탱크에는 불씨가 배기구 같은 게 있는데 환풍기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배기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불씨나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인화 방지망이라고 모기장 같은 게 이제 네. 원래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뭐 먼지, 쓰레기 등을 거르거나 불씨가 혹은 들어오더라도 잘게 쪼개지면서 불로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네. 인화 방지망이 있다면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는 뭐 시설 점검이 좀 소홀했다거나 뭐 기계적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예. YTN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좀 둘러보니까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은 인화 방지망이 굉장히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좀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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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확인해 지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인화 오. 방지망인데 찢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네. 찢겨 있네요, 정말. 네. 그리고 실제로 꽉 막혀 있어야 되는 부분도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원래 있습니다. 촘촘히 막혀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건초 더미가 곳곳에 꽂혀 네.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이 자- 것들은 또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죠.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이렇게 화면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관리가 잘 안 돼 있었나가 네.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인화 방지망이 사실은 이렇게 망가졌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유증기가 새어나지 않았다면 이번과 같은 아주 큰 폭발은 없을 것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인화 방지망의 관리 부실 말고도 또 다른 화재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네. 플로팅 루프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유증기가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기체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내부의 어떤 움직이는 지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이 탱크 내부의 압력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유증기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이게 더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입니다. 자유롭게 네. 이동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YTN이 입수한 이 저유 탱크의 설계도를 살펴보니까요. 예. 이 플로팅 루프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가장자리는 우레탄 폼, 그러니까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네. 고무 재질로 겉을 싸놓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밀봉이 되지 않는다면 유증기가 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유증기가 화재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점검을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내부에 있어서 그런가 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플로팅 루프고요. 이 플로팅 루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링인데요. 만약에 이 실링 부분이 마모가 일어나서 내부에 있는 유증기가 밖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 부품입니다. 그러나 이걸 점검하는데 사람 육안으로 검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네. 자, 앞서 유증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또 불길을 잡는 데 쓰이는 유증기 회수 장치라는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무는 아니지만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자, 맞아요. 그동안 소방 점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나요? 네, 이게 지금 자체 점검은 매년 실시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네. 말했듯이 육안으로 원래 대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거의 뭐 그냥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방 이제 당국에서 직접 하는 소방 점검은 점검 주기가 무려 11년이라고 해요. 11년이요? 11년의 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의 알 수가 없는 거기 그러게요. 때문에 세밀한 점검은 그동안 거의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취재팀이 저요 탱크 주변을 살펴보니 뭐 일부에서는 하부 부식도 발견됐을 정도로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실 관리의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제 경찰은 뭐 석유강 공사의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실제 안전 점검이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보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저유소 화재 자체가 굉장히 흔한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문단을 꾸려서 또 의견도 좀 들어서 실제로 네. 화재의 원인, 확산 경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말 제대로 밝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도 준비하셨죠? 네, 다음 소식은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로 바꿔볼까 하는데요. 그래요? 혹시 주말에 산행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말에 갈 네.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예정이세요? 네네. 네.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지금 현재 가을 단풍이 아주 한반도 전역을 물들이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침 단풍 보러 가는 거였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강원도의 단풍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예. 오대산과 설악산은 거의 절정이고요. 서울에 있는 북한산도 금요일인 그제 공식적으로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한 이틀 정도 빠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원도 치악산은 물론이고 뭐 충북의 속리산, 뭐 그다음에 충남의 계룡산, 뭐 제주도 한라산 등지에서도 첫 단풍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선 의례적으로 첫 단풍은 2주 뒤에 단풍이 절정이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전국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 첫 단풍이 드는 시기 2주 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첫 단풍은요, 이 단풍을 모니터링하는 기준목이 있습니다. 그 네. 기준목의 잎이 한 10% 이상 단풍으로 바뀌면 우선 네. 그 나무는 단풍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산의 정상에서부터 그런 나무들이 한 20% 이상 넘어가면 네. 첫 단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단풍은 이제 특징이 기온이 낮은 산 정상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추운 곳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남부지방, 그래서 제주도 이렇게 밑으로 단풍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아니 그거는 꽃 피는 시기랑 반대 아닌가요? 네, 맞죠. 꽃은 제주도에서부터 이렇게 맞아요. 올라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뜻한 곳에서부터. 네. 네, 그렇죠. 너무 이게 아무래도 신기하네요. 단풍이 이제 추운 어떤 날씨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밀접하기 때문인데요. 네. 보통 단풍은 하루에 한 20에서 25km씩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처럼 기습적인 추위가 몰려오면 단풍의 이 남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예. 그래서 예년보다 올해 좀 단풍이 좀 빨리 더 물들고 빨리.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맘때면 단풍이 언제 듭니다 하고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네.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알고 알려드리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네, 단풍이 드는 시기는요. 사실은 꽃 피는 시기보다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통계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우선은 개화 시기, 꽃 피는 시기는 1920년대부터 통계를 측정했다면 이 단풍은 197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렇죠. 예. 절대적인 어떤 통계치 양이 좀 부족해서 우선 예측이 조금 어렵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단풍 예측법은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단풍의 예측 시기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건데요. 네. 기상청은 단풍에 영향에 미치는 이 온도, 강수량 등을 넣어서 공식을 대입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 여름처럼 만약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다 이러면 맞아요. 예측이 조금 덜 맞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요, 이 수종마다 단풍이 드는 시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맞춰서 이 단풍 시기를 예측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물드는 단풍이 은단풍이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은단풍의 나무의 단풍 시기만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다른 나무들, 그러니까 뭐 온나무나 삼손 단풍 이런 단풍들 순으로 단풍이 쭉 이어지니까 그 다음엔 어떤 단풍이 이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풍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침 또 이번 주말에 가니까 네.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알고 생각이 드네요. 가네요. 네, 좋아요. 자, 오늘 과학본색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